됐어요. 자, 102페이지. 자,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이쪽을 보도록 할게. 자, 얘네들은 되게 중요한 단어냐. 자, 극성은 극을 띠는 분자들이고 무극성은 극을 띠지 않는 분자들이야. 자, 얘네들이 어디에 실제로 많이 쓰이냐면은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여. 그러면 극성하고 무극성 분자는 서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 대표적 케이스가 물과 기름이야. 자,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그러면 기름은 무극성인 거지. 그래서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이유가 분자의 뭐 때문이다? 극성과 무극성 때문이다. 그러면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이다. 자, 다시. 자,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분자의 구조.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배운 거야. 자, 무극성 분자는 이 구조가 어떤 구조여야 돼? 대칭형 구조여야 돼. 자, 극성 분자는 비대칭 구조야. 자, 다시 말해서 자, 이 대칭의 대표적 케이스가 뭐가 돼? 선형, 또 평면삼각형, 또 정사면체. 요 세 가지 구조를 얘기할 수 있거든. 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 선형의 케이스는 H2도 있고, 자, CO2도 있어. 자, 설명. H2는 H하고 H가 결합한 거지. 자, 얘네가 결합을 했을 때 이 결합,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극성 공결합이었어? 무극성 공결합이었어? 자, 몇 페이지야? 앞에. 자, 페이지 다시 펴봐. 자, 앞에 펴봐. 자, 몇 페이지로 가야 돼? 자, 쌍극자 모멘트 배웠던 단원이야. 자, 몇 페이지야? 전기 음성도. 자, 68페이지. 자, 68페이지. 아, 67페이지. 자, 67페이지를 잠깐만 볼게. 자,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고?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생기는 거야. 자,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뭐라 불러?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원자 사이의 결합을 뭐라 불러? 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냐 다른 원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아직 다른 데로 넘기지 말고. 자, 수소와 수소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뒤까지 이야기해야 돼. 무극성 뭐야? 공유결합이야.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또 다른 선형을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HCl을 얘기할 수 있어. 자, HCl은 자, H하고 뭐 사이의 결합이야? Cl 사이의 결합이야. 자, 이렇게 다른 원자 사이의 결합은 무슨 공유 결합이라고? 공유 결합.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는 원자 사이에 어떤 결합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원자 사이의 결합이야.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같아 틀려? 틀리지. 그럼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커? CL이 더 커. 그러면 작은 데서 큰 쪽으로 뭐가 형성이 된다고?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된다. 기억나? 이렇게 표시했던 거 십자가로 표시하라 그랬어. 자, 그리고 작은 쪽이 뭐가 돼? 부분적으로 플러스, 델타 플러스. 큰 쪽은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부분적으로 띄는 걸 뭐라 부른다? 쌍극자라 불러준다. 또는 이중극자라 불러준다. 기억나? 이게 극성 공유랍, 무극성 공유랍이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무극성 공유 결합은 얘 자체가 한쪽으로 이끌려가는 게 있어 없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예 띄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체적으로 뭐라 얘기할 수 있느냐?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전체적으로도 0이 되니까. 이해돼?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런 애들이야. CO2. 자, CO2는 구조가 어떻게 돼?
탄소가 들어가고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되지. 이게 또 선형이잖아, 그치? 180도 선형.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 탄소에 뭐가 없기 때문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이다. 기억나지? 자, 중심 원소에 뭐가 없으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얘가 무슨 형이 된다? 선형이 된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산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야. 무슨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자, 그걸 여기서는 그냥 짧게 극공이라고 쓸게. 극공이야.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어느 쪽을 향하게 돼? 자, 산소가 더 커, 탄소가 더 커. 산소가 더 크잖아. 얘도 산소가 더 크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쪽 산소 쪽을 향하는데 문제는 얘가 무슨 구조야? 대칭 구조다 보니까 이 쌍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돼?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것을 앞으로 뭐라 얘기할 거야? 무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무분이 되려면 쌍극자 모멘트에 뭐가 합이 0이 되는 케이스. 합이. 자, 그러면 평면삼각형을 얘기해볼까? 자, 평면삼각형에 뭐가 있었니? 자, 누가 들어가는 애가 평면삼각형이었어? 노민영. 자, 원래 우리가 가던 대로 가. 다시 분자로. 자, 평면삼각형에 누가 있었어? 붕소가 있었지? 네. 자, 너는 다음 주에 이거 구조식 그 페이지 다 알지? 그거 테스트 본다. 하나라도 틀리면 진짜 혼나는 줄 알아. 이거 외워야 돼. 자, 붕소가 들어가는 애들이 평면삼각형이었지. 자, 여기에 수소가 붙든가 플로린이 붙든가 하면은 평면삼각형이 되는데, 자, 얘네가 평면삼각형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붕소에 뭐가 없어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서. 근데 이 붕소는 옥텟을 만족해? 아니. 옥텟을 만족 안 하는 예외다. 걔는 6개밖에 없었지, 그치? 자, 그래서 얘 각도 몇 도였어? 120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붕소하고 수소 중에서 누가 전기음순도가 더 커? 전기음순도 빨리 찾아봐. 사실은 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라. 자, 붕소가 더 커, 수소가 더 커? 수소가 더 커. 그러면 수소 쪽으로 쌍자 모멘트가 형성이 돼,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결합이야. 뒤까지 얘기하라 그랬잖아. 근데 쌍자 모멘트의 합이 어떻게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 다시. 자, 이 원자끼리 결합이 무슨 결합이라고? 극성 공유 결합. 근데 전체적으로 합이 0이니까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알겠지? 이 끝부분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응? 자, 그리고 사실 붕소가 더 전기음순도가 큰지 수소가 더 큰지는 알 필요가 굳이 없어.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확실한 경우밖에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 정사면체로 들어가 볼게. 자, 정사면체의 대표적 케이스가 뭐였어? CH4. 자, 탄소 중앙에 들어가고, 자, 수소 4개가 붙었어. 그래서 무슨 구조가 된다고?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 자, 몇 도? 109.5도 했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더 크냐? 탄소보다? 봐봐. 수소가 더 커? 탄소가 더 커? 그럼 탄소 쪽으로 끌어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끌어가도 얘는 합이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자, 그럴 때 이 결합이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무극성 분자. 되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극성 무극성을 따지는 데는 뭐가 결정이 된다? 분자의 구조가 결정적이다. 자, 극성 분자는 무슨 구조여야 돼?
비대칭.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대칭이잖아. 자,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자 뭐야? 극성 분자.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선형이라도 이런 것도 있어. 자, HCN. 자, 탄소를 중심으로 이쪽은 삼중결합이고 이쪽은 수소지만 양쪽이 같아 틀려? 틀려. 그러면은 비대칭 구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성 분자가 되겠지. 비대칭이잖아. 자, 구분형은 당연한 거야. 얘는 무슨 공유결합?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근데 전체적으로는 무슨 분자? 극성 분자. 왜? 비대칭이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또 대표적 케이스가 뭐다? 삼각풀. 뭐 있어? NH3. 자,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 자, 얘는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근데 전체적으로 자, 쌍극자 모멘트가 질소가 크니까 이쪽으로 몰리는데 합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분자? 극성 분자. 됐지? 자, 이런 애들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뻔해. 근데 문제가 자, 이런 애들의 변형 있잖아. 변형.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인데 CH3Cl이야. 그러면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몇 개야? 3개가 결합이 돼 있는데 하나가 CL이네. 그러면 얘는 대칭 구조야, 비대칭 구조야? 비대칭이어야지. 자,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에 합이 또 생기지, 그치? 이렇게도 생기지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얘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야. 자, 또 아이씨,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 절대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애를. 자, 얘 HCHO. 자, 구조를 그려보면 가운데 누가 들어가? 탄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수소야. 얘 무슨 구조야? 평면삼각형이야. 평면삼각형인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이쪽으로 산소 쪽으로 전기 음성도가 치우쳐지게 되기 때문에 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비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비대칭 구조가 돼서 얘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분자가 된다. 자, 그리고 너네 한 가지만 뒤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올 텐데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다 무극성 분자야. 자, 예를 들어서 뭐 C6H6 벤젠이거든? 얘 딱 봤을 때 너네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뭐라고? 그냥 무극성 분자야. 뭐 C6H12 뭐 이런 문제, 이런 분자가 있어도 무조건 뭐야? 그냥 비대칭 구조. 그러니까 이게 대칭 구조, 얘도 대칭 구조. 해서 이 둘 다 뭐가 된다고? 무극성 분자로 친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됐죠? 자, 일단 필기하고 다시 얘기할게. 잠깐 일시로.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 자, 103페이지. 자, 극성과 무극성의 성질 비교. 자, 3가지만 비교하면 된다. 여기 설명. 자, 대전체 영향. 자, 대전체가 뭐지? 전기를 띠는 물체.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걸 뭐라 부른다고? 대전체. 얘의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얘네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극을 띠고 있다라는 거야? 안 띠고 있다는 거야? 극을 띠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극성은 영향을 받고, 자, 무극성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이런 서술형이 나온 적이 있어. 자, 물을 귀엽게 이렇게 그려. 그럼 얘는 산소고 얘는 뭐야? 수소지. 산소 있는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있는 부분이 플러스를 띄겠지.
자,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물줄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가까이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을 때 자, 물은 이렇게 휜단 말이야. 둘 다 딸려와. 그럴 때 모양을 그리시오. 딸려오는 모양. 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플러스를 갖다 댔을 때는 어느 부분이 끌려가? 마이너스 부분이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를 가까이 대면 그치, 플러스 부분이 끌려가겠지. 알겠어? 이런 걸 그리라는 소리였어. 그래서 둘 다 끌려가는데 어떤 부분이 끌려가느냐 모양이 다를 수 있다. 됐죠? 무극성 분자는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 그리고 맨 밑에 그림 봐봐. 자, 극성 분자는 전기장, 전기를 띠는 그 공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해야 안 해? 배열을 하지, 그치? 무극성 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안 해. 자,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용한 케이스가 바로 공기청정기야. 먼지가 극성이야. 그래서 이 전기 그 공기청정기 속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놔. 그럼 먼지들이 다 어떻게 돼? 끌려 들어가. 자, 너네 봐봐. 공기 중에 질소 N2, 산소 O2, 걔네 CO2.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아니,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야, 공기 중에 있는 대부분의 기체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다 무극성이야. 왜? 물에 안 녹아야 되잖아. 물에 녹았으면 진지가 없을걸? 다 무극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극성 분자들이 보통 먼지라서 공기청정기에 끌려가서 달라붙어. 뭐 이래서 제거시키는 방법도 있어. 뭐 공장 굴뚝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있어. 자,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게 바로 전기장의 영향이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자, 요괴성의 원리는 또 아주 중요하네요. 자, 요괴성의 원리.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라고?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인다. 자,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근데 이온 결합은 물에 잘 녹아, 무극성이 잘 녹아? 물에 잘 녹지. 그치? 이온 결합은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히 띄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극성이 물을 좋아하지 무극성이 기름을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온 결합은 물에 잘 녹는 이유. 특히나 뭐 그런 말 있잖아. 포카리 스웨이트는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 자, 포카리 스웨이트가 뭐야? 이온 음료지. 이온 음료는 순수한 물보다 더 흡수가 빠르대. 왜?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물 분자하고 물 분자보다 물과 이온 사이에는 더 큰 힘이 작용한다는 소리야? 맞지. 왜? 이온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을 띠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셀 거 아니야. 채영 오케이? 딴 생각하지 말고. 자,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띄고 있는 우리 극성끼리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잘 섞이게 되는 거고, 자, 그걸 띄지 않는 기름류는 서로 지들끼리만 섞이지 극성하고는 섞일 수가 없다. 자, 그럼 그 원리가 뭐 때문이래? 옆에 사이드에 나와 있어. 자, 극성끼리 무극성끼리 섞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분자 사이의 인력 차이 때문이다. 원수. 자, 뭔 소리냐면은, 자, 극성 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분자들 사이에 뭐가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무극성은 그게 있어 없어? 없지만 사실은 약하게 인력이 있는 거야. 무극성 분자도 인력은 있기 때문에 농적 끓는 점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극성에 비해서는 매우 어때? 매우 약하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봐봐. 이 무극성 분자가 이 극성 분자들 사이에
인력에 얘네가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못 들어가. 그래서 끼리끼리 법칙에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자간의 인력이 무극성 봐봐. 자, 무극성 분자들끼리 인력이 자, 극성 분자끼리 인력보다 어떻다고?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극성 분자 사이를 얘네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섞일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야. 됐나요? 자, 여기에서 자, 너네 뭐가 나오는지 알아? 자, 남자애들이 있어서 뭐 얘기하기 좀 그러긴 하지만 기저귀로 얘기하면 되겠지. 자, 너네 화학공학의 최첨단 기저귀. 자, 이건 성인 기저귀도 있기 때문에 이 기저귀의 비밀, 생리대의 비밀. 뭔 소리냐면은 선생님이 아기를 키워봤잖아, 그치? 왜? 안 키워본 것 같아? 키워봤잖아? 자, 애가 오줌을 쌌어. 그러면 기저귀가 이렇게 얇았던 게 막 이렇게 두꺼워지잖아. 무거워지잖아. 안쪽을 딱 만져보면 여전히 뽀송뽀송해. 척척하지 않고 뽀송뽀송해. 냅뒀다? 또 오줌을 쌌어. 만져봤다? 뽀송뽀송해. 냅뒀어. 또 오줌을 쌌다. 이게 기저귀가 자기 부피의 10배까지 물을 함유할 수 있어. 이게 기저귀의 비밀이거든? 왜? 그래서 아니 가끔 엄마들이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바꾸는 거를. 그럼 애가 어느 순간에 봤더니 기저귀가 요만해져 있어. 한 3번 싼 거야. 근데 만져보면 뽀송뽀송하다니까? 되게 희한한 거야. 근데 이런 그러니까 그 합성 기저귀 말고 옛날 천 기저귀 있지. 천 기저귀는 바로 싸잖아. 그러면 척척해 안 척척해? 척척하잖아. 안 바꿔주면 애가 살이 물러. 그래서 천 기저귀가 뭐 몸에는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빨리빨리 안 바꾸면 더 안 좋은 거야. 이 합성 기저귀는 말하자면 이 합성 약품들이 들어있으니까 뭐 이렇게 뽀송뽀송한 부분은 괜찮은데 막 척척하고 막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합성 약품이 애한테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아토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인 거지 실제로는 사용하는 데는 합성 기저귀가 훨씬 더 편한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기저귀의 원리는 뭘까? 그러니까 방수의 기본 원리가 바로 요거야. 옛날에 선생님 과학 동화를 읽었는데 과학 동화의 요 내용이 그러니까 과학 동화 같은 과학 잡지를 읽잖아. 학습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상이니까 학습지지. 읽어보면 진짜 반 이상이 화학이야. 왜냐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 뭐기 때문이야? 거의 대부분 화학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야.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기저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안에 자, 이런 식으로 그물 모양이 돼 있는데 거기 끝에 다 COH 같은 물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용기가 끝이 COH라는 작용기가 다 들어가 있어. 이 속 안에. 자, 우리 배웠지? 아세트산이 뭐였어? CH3CO 마이너스 뭐 H 기억나지? 자, 그 아세트산에 있는 COH야. 자, 여기에 물이 들어와. 그러면 얘네가 녹아서 다 뭐가 돼?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그럼 마이너스를 띠게 되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 서로 간에 멀어지네? 공간이 생기지? 그럼 물들을 여기 이 속에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 있지? 그런데 얘네들이 다 무슨 이온이야? 이온이잖아. 물은 극성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큰 친수성 물질들이야.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극성 물질들이야. 그래서 이 물들이 얘네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이 속 안에 물을 담아둘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 기저귀 하면 대표적으로 요 내용인 거야. 물이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못 빠져나가. 왜? 물이 들어가면 얘네가 녹아서 아주 큰 친수성 물질들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오케이? 자, 또 보습제 원리를 이야기해볼까? 또 화장품의 대표적인 화학에 대한 부분이잖아. 보습제. 자, 보습제 대표적인 로션이잖아. 자, 너네 로션은 로션은 우리가 딱 발랐을 때 약간 기름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지용성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 왜 지용성 물질이 많이 섞여 있냐면은 얘를 딱 발랐을 때 우리가 이 피부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해야 돼? 날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름막을 형성을 해주는데 또 이 속 안에도 뭐가 있냐면 친수성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피부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잡아주는 거야. 못 날아가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누구의 역할이라고? 보습제의 역할인 거야. 자, 그리고 또 데일밴드. 자, 데일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붙어 안 붙어? 피부에 붙지. 피부가 극성이야. 그럼 얘네들은 극성이어야 돼, 무극성이어야 돼? 극성이니까 달라붙는 거야. 오케이? 만약 여기다 기름을 칠해. 만약 로션이 약간 기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로션을 바른 다음에 얘를 붙이면 잘 붙어 안 붙어? 잘 안 붙는 이유가 뭐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무극성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접착제, 이런 뭐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다 실제로는 이런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극성은 극성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어떻다? 강하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 반응은 아니니까 화학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자, 말하자면 극성, 무극성, 그리고 이온 음료, 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됐죠?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녹는 점, 끓는 점이야.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뭐 때문에 생긴다? 자, 고체, 액체, 기체잖아. 자,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온도가 뭐야? 녹는 점이고,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온도가 뭐야? 끓는 점이잖아.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사이에 뭐 때문에 결정이 돼? 인력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야. 중학교 때 이게 배웠어. 자,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잘 녹아, 잘 안 녹아? 잘 안 녹아. 그래서 이 분자 사이 인력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높아진다. 이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극성 분자가 녹는 점이 높을까? 무극성 분자가 녹는 점이 높을까? 극성이 높아야 되겠지. 근데 조건이 좀 필요해.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거기 줄 쳐봐. 자, 지금 어떤 조건이 필요해? 비슷한 분자량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 거기 표시. 자, 비슷한 분자량인 조건에서 극성 분자가 자, 무극성 분자보다 농점이 높다. 자, 대표적으로 자, 물과 메테인이야. 자, 물은 분자량이 얼마야? 18. 자, 메테인은 16. 비슷한 거야, 이 정도면. 그럴 때 이 물이 봐봐, 물이 농점 끓는 점이 0도, 100도잖아. 메테인은 끓는 점이 몇 도래? 마이너스 160 정도 되지 않아? 굉장히 낮지 않아? 끓는 점보다 더 낮은 게 녹는 점이니까. 200 끓는 점이 그거니까 굉장히 낮다는 거야. 비슷한 분자량에서.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봐. 이 비슷한 분자량이라는 조건을 왜 붙였느냐? 자, 이런 것 때문이다. 자, 얘가 벤젠이야. 자, 아까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무슨 분자라고? 무극성. 자, 얘 분자량 얼마야? 78. 78. 자, 얘는 염화수소 기체지? 염화수소 기체. 자, 대표적인 극성 기체야. 자, 분자량 얼마야?
36.5. 36.5. 자, 얘가 거의 2배 정도 되지. 자, 봐봐. 얘는 상온에서. 자, 상온은 우리가 25도를 기준으로 봐. 25도에서 벤젠은 액체야. 대표적인 액체 무극성. 자, 염화수소는 뭐야? 기체야. 그러면 잘 들어.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 액체가 더 높은 거지. 액체는 아직 안 끓었잖아. 얘는 끓었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같은 온도에서 비교할 때 얘가 액체고 얘가 기체라면 이 기체가 끓는 점이 더 낮단 말이야. 자, 뭐 이 극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끓는 점이 낮은 거야? 분자라. 그래서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이 녹는 끓는 점이 높으려면 어떤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슷한 분자.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슷해야 돼, 분자량이. 이 정도로 2배 이상이 돼버리면 안 돼. 됐나요? 자, 이거 말고도 밑에 봐봐. 자, 분자의 극성을 활용한 사례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자레인지는 뭘 이용해서? 마이크로파 거의 표시. 자, 음식물 속에 물 분자가 진동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어떻게 돼? 열을 내서 음식을 데워주는 그런 역할이지, 그렇지? 자, 대신 육포 같은 걸 넣어서 돌리면 돼, 안 돼? 안 돼, 물 분자가 없잖아. 음식물 속에 물 분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지만 데워질 수가 있어. 자, 그다음 뭐 마블링. 뭐 알다시피 물에 안 녹는 기름을 이용한 거고. 드라이 클리닝. 자, 이거 유기용매 사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를 할 때 기름때는 잘 빨아져, 잘 안 빨아져? 잘 안 빨아지니까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기름때를 제거시키는 거야, 주되게. 오케이? 그리고 그 옆에 한 가지만 캡사이신 거의 표시. 자, 이거는 너네 생활에 이용할 수 있어. 자, 엽떡 좋아하는 사람. 자, 매운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먹으면서도 맨날 맵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매운 게 빨리 사라지려면 물을 먹어야 돼? 우유를 먹어야 돼? 우유. 우유를 먹어야 돼. 자, 우유에는 지용성 물질도 꽤 많거든. 뭔 소리인지 알겠지? 물을 먹으면 캡사이신이 안 녹아 들어가. 왜? 캡사이신은 뭐라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거기 표시. 그래서 매운 걸 먹었을 때 빨리 없애고 싶으면 우유를. 그걸 즐기고 싶으면 물을. 됐죠? 자, 그 뒷페이지 넘겨보자. 자, 시험 나오지? 자, 옆에 자, 물과 핵생 거기 표시. 자, 핵생 화학식 어떻게 돼? C6H14 외울 필요 없어. 대신 얘는 지금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핵센하고 물은 서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자, 황산구리2를 넣으면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물에 녹아야 돼? 핵센에 녹아야 돼? 물에 녹겠지. 그래서 구리 이온이 생기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 푸른색으로 변하겠지.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었으니까. 그치? 자, 그 옆에 다른 게 아이오딘을 녹였어. 아이오딘. 자, 아이오딘은 I2잖아.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럼 어디에 녹아? 핵세인에 녹아서 보라색을 나타내.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필기. 자, 옆에 자, 지용성인 비타민 A랑 수용성 비타민 C 내용이 잠깐만 나와 있잖아? 거기 보이니? 그림 보이지? 네. 자, 잠깐만. 이게 수용성하고 지용성이 좀 차이가 있거든? 그림에 지금 다 안 나왔는데. 자, 바이타민 A는 지용성이야. 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거의. 근데 바이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H 막 그림 속에 뭐가 있냐면 OH가 많이 붙어 있어. 자, OH는 기본적으로 수용성 작용이야. 그래서 OH가 많으면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A와 수용성 비타민 C는 차이점이 OH 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애들은 극성 물질이 많은지 무극성 물질이 많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줄 쳐놓고. 자, 여기까지 필기.